부산 지역 현안을 전문가와 함께 발빠르게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개성이 존중받는 시대적 분위기가 확산하며 평균 실종이라는 트렌드가 생길 정도로 개인 맞춤형 경제가 인기인데요.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 분야가 바로 지역에 집중한 로컬 콘텐츠입니다. 잘 만든 로컬 콘텐츠가 인구 감소를 막는 부산의 인구 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소개합니다.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2020년부터 로컬 콘텐츠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나 또 프로그램에서도 로컬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서울 이외의 지역들은 지금 소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구 감소 때문에 더 그런데요. 결국은 지방도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결국은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역의 자기다움을 통해서 서울과 차별화된 생존 전략, 생존 방향을 지금 모색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제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교육자이자 작가 또 평론가십니다. 제가 최근 교수님의 글과 인터뷰에서 로컬 콘텐츠에 주목하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 부산의 로컬 콘텐츠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부산도 지금 제2의 도시를 위협받고 있죠. 네. 사실은 제2의 도시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 상징마저도 우리 부산은 지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네. 결국 거기에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라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위협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부산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겠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연구 없이 부산에 왔는데 서울은 서울이고 부산은 지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들은 다 지방이구나. 네. 그렇다면 가장 부산다운 것을 통해서 서울에서 지인분들이 많이 내려오시는데 우리 부산은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 보니까 가장 부산다운 것을 찾게 됐고 그 부산다운 것이 결국은 로컬로서의 자기다움 뭐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뭐 익히 알고 있는 감천문화마을 같은 것도 많이 메시고 갔었고요. 그리고 초량 이바구길도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부산다운 것을 통해서 사실은 서울 분들한테 우리 부산에 이런 게 있다, 네. 차별화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조금 부산의 색깔을 로컬로 설명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닉네임도 어느 순간 시골 교수 뭐 이렇게 됐습니다. 네. 로컬 콘텐츠가 인구 정책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결국은 모 카드사에서도 빅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정리해서 발표했는데 올해 소비 트렌드로 로코노미를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코노미라고 하는 것은 로컬과 이코노미의 합성어입니다. 결국은 로컬 이코노미라고 하는 합성어 자체가 최근 MZ세대를 비롯한 많은 세대들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요즘에 그 백종원 씨가 자기 고향인 충남 예산에 예산 재래시장 살리기에 지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역의 재래시장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네. 지역의 재래시장을 살려서 많은 관계 인구, 관련 인구들이 내려올 수 있게 네.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래시장 하나를 살려서 그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시장이 아니라 역외 분들이 내려와서 드시고 또 체류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런 관계 인구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부산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예산 분들도 지금 이제 자체 시장을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 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올라가시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충남 예산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 내뿐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외에 관계 인구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충남 예산은 사실은 충남 예산의 사과가 유명하다는 것도 백종원 씨의 시장이 되다라고 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네.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결국 그런 것들이 관계 인구를 불러들여서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저는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백종원 씨가 바로 그런 관계 인구를 충남 예산의 재래시장 활성화 작업을 통해서 불러들이는 것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네. 역외에 있는 다른 분들을 많이 불러들이는 넌 제로섬 게임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정주 인구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관계 인구를 늘림으로써 좀 지역의 발전 대책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아마 관계 인구라는 말이 좀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결국은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에서 인구를 계산할 때 또 도시에 얼마만큼의 인구, 우리 부산에 얼마가 사느냐, 울산에 얼마가 사느냐 했을 때 대체로 그 인구라고 하는 것은 정주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네. 주민등록상에 주소지를 둔 인구를 카운팅한 게 이제 정주 인구라고 하는데요. 정주 인구 외에 사실은 우리가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뭐 통학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학생들 정도 되면 거주지가 없더라도 가까우면 부산시로 유입되는 인구들이 있겠죠. 그 인구들이 바로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와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 때문에 우리 부산시로 유입되는 또는 주소지를 두지 않더라도 생활을 하는 인구들을 우리가 관계 인구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 일본에서 만들어진 단어이긴 한데 최근에는 이제 이것을 조금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선 생활 인구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의 생활 인구라고 하는 것은 정주 인구 이외에 통학이라든가 또는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는 간병을 위해서 그 외국인 간병인을 좀 이렇게 받도록 하자라고 하는 논의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그런 분들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주소지를 두었거나 두지 않고 있는 포괄적인 인구가 바로 생활 인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특산물이나 관광 상품이 이제 해당 지역의 출향민을 기반으로 전국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로컬 콘텐츠의 인기와 더불어서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것이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외에 타 지역에 기부하는 거거든요. 네. 연간 상한이 500만 원 이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부받은 지자체에서는 또 세금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답례품으로 기념품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같은 것들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벌써 울산이나 부산이나 우리 경남 지역에서 출향한 그러니까 우리 부산, 울산, 경남에 고향을 둔 분들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많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자체 차원에서는 30% 이내에 답례품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할 때 지역의 특산품들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네. 뭐 기장의 미역이라든가 아니면 부산의 어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념품, 답례품의 내용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특산품을 통해서 이렇게 먹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울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야영 사이트 이용권 뭐 이런 것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관계 인구 형태로 네. 생활 인구 형태로 잠시 내려와서 야영을 하면서 고향의 멋 또 맛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나중에 은퇴 이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거주지에서 그냥 특산품을 받아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의 그런 야영권이라든가 아니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떼까마귀가 한참 또 많이 철새처럼 있는 때에는 떼까마귀 관람권 같은 것도 지금 체험권 이런 것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북항대교 밑에 야영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야영권 같은 것들을 체험권을 준다면 우리 지역에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지역을 방문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측면 저는 관계인구,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쪽으로 조금 아이디어를 확장시키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지방 도시에서는 당연히 관계 인구 유입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부산에서는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부산도 지금 우리 부산 시정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관계 인구, 생활 인구를 좀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워케이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과 그 버케이션의 워크와 버케이션의 네. 합성어죠.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 내려와서 소위 일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부산 초량의 부산역 인근에 있는 모 호텔을 통해서 워케이션 거점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거점 센터 외에 10개 그 위성 센터가 있고 또 100개 파트너 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워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외집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서 휴식을 같이 취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부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또 경험하고 또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고요. 이런 워케이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볼거리나 아니면 실거리들을 만들어서 여객 분들이 좀 내려올 수 있게 하면 상당히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부산의 로컬 콘텐츠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더 발굴하고 찾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히 숫자로서의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관계 인구에 대한 관심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물론 좋겠지만 사실 관계 인구는 머물렀다가 언제든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계 인구를 정주 인구로 정착시킬 부산시만의 계획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교수님은 어떤 방법들을 좀 제안하고 싶으십니까? 잠시 머물렀다 가는 관계 인구, 생활 인구보다는 우리 부산이 좋아서 직장을 갖고 일자리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산이 좋아서 부산을 경험하고자 내려왔던 분들이 자기 일과 관련돼서 부산에도 일자리가 있다면 이 좋은 부산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결국은 관계 인구로 관계를 맺은 유입 인구가 생활 인구가 우리 부산에 정주하려면 저는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일자리가 생긴다면 사실은 일자리를 보고도 또 우리 부산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미 우리 부산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관계를 맺고 있는 부산에 본인이 하고 있는 일과 업무와 관련된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저는 오히려 더 쉽게 부산에서의 거주를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일자리를 가진 분이 만약 이제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하거나 했을 때 맞벌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때는 이제 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그 부산 시정에서 전략적으로 단순하게 관계 인구만을 늘리는 로컬 콘텐츠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관계를 맺은 유입 인구가 우리 부산에 정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해서 맞벌이까지 가능한 그런 돌봄 서비스까지 지원한다면 부산을 떠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2의 고향, 제3의 고향이 우리 부산, 경남이 될 수 있도록 관계 인구를 좀 확장해 나가는 전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산시가 좀 참고할 만한 국내외 선례는 있을까요? 네, 우리보다 앞서서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경험한 나라들이 많죠. 그 가운데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2014년에 지방 창생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쿄권 중심의 1극 생활권으로는 일본의 미래가 없다. 사실은 그런 인식이 우리보다 앞서서 있었던 거고요. 그 시점이 2014년 지방 창생법을 제정하면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로컬을 중심으로 소위 우리가 오늘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로컬 컨텐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지역의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오히려 또 역외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요. 지방도시 입장에서는 좀 시사점으로 인사이트를 얻을 만한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부산시 역시 정주 인구를 늘리는 방법에 앞서서 로컬 콘텐츠를 기반으로 관계 인구 유입책을 활발하게 논의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정책화하면 좋을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최근에 칠암에 저희 영산대학교 특임교수로도 계신 이웅용 제과제빵 명장께서 만드신 소금빵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지금 유명해졌거든요. 결국은 그 업장을 찾기 위해서 많은 외집분들이 오십니다. 물론 우리 부산에 소금빵을 맛보시려는 분도 많으신데요. 그 소금빵 하나가 우리 칠암이라고 하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지대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컨텐츠, 그런 로컬 컨텐츠를 기장뿐만 아니라 칠암뿐만 아니라 우리 전역, 부산 전역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의 로컬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는 것도 필요하고 결국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 부산을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홍보하고 그 알려진 소금빵이 또는 또 다른 빵으로 예를 들면 지금 얼마 전에 울산의 장생포에서는 고래축제가 있었거든요. 네. 고래빵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처럼 지역의 맛있는 재료들, 식재료들을 쓰면서 알릴 수 있는 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들.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의 돼지국밥 유명하잖아요. 네. 그걸 밀키트로 만들어서 답례품으로 준다든가 하는 것도 네네.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요즘엔 또 젊은 분들은 밀키트를 많이 드시니까 거기에 몇 가지 레시피를 만들어서 만든다면 저는 뭐 쉬운 떡볶이만이 아니라 밀키트가 이런 돼지국밥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부산의 밀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는 분명히 아주 관심 끌 수 있는 로컬 콘텐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한 부산의 소멸을 막기 위한 로컬 콘텐츠의 개발에서 좀 염두에 두고 출발해야 하는 첫 단추는 그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이슈 토크에도 출연하셨던 거로 제가 봤거든요. 우리 영도에 그 한선 있기 관련돼서 세계 네네. 4대 디자인상들을 석권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영도구가 문화도시로 지정이 네. 된 거거든요. 네네.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문화도시 센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사실은 작업을 한 겁니다. 네. 그 로컬 크리에이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죠. 저는 영도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 전역에 로컬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부산을 알릴 수 있는 분들은 상품들은 바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로컬 컨텐츠를 발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육성하고 찾아내는 것, 저는 그것이 먼저 첫 단추라고 보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로컬 컨텐츠들이 지역의 로컬에서 스토리가 있는 것들을 찾아서 컨텐츠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로컬 컨텐츠고요. 그 로컬 컨텐츠가 브랜딩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 바로 저는 로컬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는 우리 지역에 많은 숨어있는 스토리가 있는 컨텐츠들을 발굴할 수 있는 또는 육성할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먼저 우리 부산시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좀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컬 콘텐츠를 발굴하고 또 브랜딩해서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들려면 사실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지자체 행정적인 지원책과 또 유인책도 아마 필요할 텐데요. 지자체에 어떤 제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부산에 또따또가라고 하는 창작 그 단체가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원도심에 비어 있는 건물의 일부들을 부산시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또따또가라고 하는 창작 집단에서 소위 저는 그분들을 로컬 크리에이터 내지는 아티스트라고 부르는데 네. 그분들이 그 장소에서 저렴하게 그 아티스트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원도심을 원도심이 비어 있는 건물들을 저렴하게 재정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네. 거기서 뭔가를 우리 부산다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 있는 분들이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또는 로컬 브랜딩화 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부산시는 지원을 하되 관여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로컬의 컨텐츠들을 지원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마중물처럼 네. 작용을 할 때 우리 숨어있는 이야기들이 본물 터지듯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키고 활용해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의 자연과 문화 특성과 같은 로컬 자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됐을 때 발생하는 사업적인 가치와 미래 발전상은 수치로 매기지 않아도 될 만큼 희망적입니다. 이미 들어선 로컬 콘텐츠의 발굴의 길에서 부산시는 인구위기라는 거대한 담론의 해법 역시 해결할 수 있는 도전적인 지혜를 발휘하길 바라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